건강의 전성기 오늘 4부 긴급진단 노후 준비.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노후 준비 가운데 집으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김진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노후 준비 방법 가운데 집으로 하는 노후 준비라고 저희가 이제 주제를 꾸몄는데요.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네.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집 한 채 남는 것조차 힘든 경우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우리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유 있는 돈은 없고 갖고 있는 집으로 내 노후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구성에서 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비중이 81.2%이고요. 금융자산 비중은 20%가 채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현금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연금 같은 걸로 따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아니라면 네. 이제 가진 집의 크기를 줄이시거나 뭐 이제 더 싼 곳으로 이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연금 가입 등 이런 집을 활용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작년 2017년 한 해만 이제 10,000명이 넘게 가입할 정도로 최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제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네. 네. 저 예전에 처음에는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그런 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택연금이 결국은 그런 모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건 일단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네.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네.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일종의 그 영모기지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집에 따라서 대출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기준과 뭐 대출금이라든가 뭐 네. 기간 같은 것들. 네. 일단은 그래서 보유주택 기준으로 이제 합산 9억 이하이시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금 방식이기 때문에 뭐 대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가해 시점에 그 담보 그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금액은 주택 가격과 그다음에 가입자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 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 지급 방식이 있는데 네. 요거에 따라서 또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보유주택 가격이 3억 원인 경우에 70세 가입자 기준으로 종신연금은 매달 9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15년 확정 기간 연금으로 받으시면 113만 6천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급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네네.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대출 금리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기준 금리를 이제 CD 금리로 적용하는 게 있고 코픽스 금리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CD 금리, 코픽스 금리.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금융기관과 이제 협의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가지 모두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금리가 요즘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나중에 이제 정산하실 때 네. 그 갚아야 될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조금 알아두고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은 이자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꼬박꼬박 이자를 다달이 내는 게 네네. 아니고. 예. 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좀 부담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집을 팔거나 할 때. 나중에 이제 정산을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출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이자가 그대로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 지금 CD 금리 뭐 코픽스 금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융기관에 따라서 또 이율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어디에다가 아니고요. 가입해야 되는 거에 따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크게 차이 없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뭐 주택연금이든 또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도 그렇지만 또 실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보다 나는 지금 목돈으로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 노후 자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그 집에 대한 미련이 크지 않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자금이 좀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제 집을 아예 매도하시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아, 집을 파는 방법.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가구주 경우에 이제 금융자산이 금액으로 보면 이제 7,20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갖고 계신데 네. 아껴 쓰신다고 해도 아마 한 3년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을 처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3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이제 또 모두 은퇴자금으로 쓰실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또 살아야 할 공간이 필요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전세로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제 1억 원 정도 활용이 가능하셔야 되는 계산이 나오겠고요. 네. 뭐 이 금액이면 뭐 넉넉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 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팔면 어떻게 막 그래서 이제 못 넣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해서 뭐 전세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좀 좁은 데로 옮겨서 여유자금을 이제 갖게 될 경우에 이거 굴리는 방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그나마 이렇게 생긴 돈 또 혹시 까먹지 않을까 하는 말로 네.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노후 자산 운용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중에는 일단 연금형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형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이제 연금처럼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월지급식 펀드가 대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이제 해외 채권 등에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에 연계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월지급식 ELS도 좀 활용을 할 만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의 상품들은 시중 금리보다 분명 높은 수익이 가능은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손실 위험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품을 선택하실 때 잘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정 경우에 부분은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볼 수도 있을 수 그런 있죠. 것 때문에 사실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네네. 어쨌든. 네. 그다음에 이제 목돈을 넣으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즉심연금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네. 즉시연금은 이제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 현재 1억 원 정도 금액을 즉시연금에 유치를 하시면 한 30만 원 정도 종신연금 기준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이 역시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을 팔거나 해서 생긴 여유자금으로 이제 재투자하면서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연금형 뭐 투자 상품 또 월지급식 펀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집보다는 요걸 팔아서 좀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상가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다시 구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임대용으로 부동산을 전환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그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연 5%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억 원짜리 그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월 4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으로만 가정했을 경우에는 네. 그런 연금형 투자 상품이나 뭐 펀드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네요. 뭐 일단은 이제 단순 숫자적으로는? 비교로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만 있다면 이제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너무 쉽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공실, 공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추가적인 관리 비용, 뭐 네. 수리 비용, 뭐 이런 네. 것들도 여러 가지 그 신경 써야 할 고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셔서 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 가운데 뭐 좀 매도를 하고 전세를 가서 여유자금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중장년층들의 경우에는 내 집 하나, 내 소유의 집 하나 뭐 그거에 대한 굉장히
굉장히 끈끈한 끈 같은 게 갖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집을 팔기보다는 네.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좀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집을 좀 그냥 적은 평수로 예, 옮긴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도 요즘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가지고 계신 집이 한 채이다 보면은 그 주택의 규모를 축소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집값이 좀 더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다면 뭐 일단은 필요 이상 집을 또 크게 가져가실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집의 규모를 줄여서 발생한 차익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그래도 이제 규모를 좀 줄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으로 이전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것이 이제 주로 비싼 지역인데 은퇴를 하셨고 자녀도 다 이미 성장을 하셨다면 굳이 이런 비싼 지역에 거주하실 필요가 줄어들 테니까 네. 뭐 서울 지역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집값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후 자금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공감하는 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물론 지역별로 집값 편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예전과 달리 서울 시내 전 지역이 다 교통이 요즘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시설도 어느 지역 가도 다 마련돼 있어서 네네. 요즘에는 흔한 말로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야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실 정도로 서울 지역 안에서는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좀 옮겨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네, 크게 차이 같아요.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서울이냐 외곽 수도권 지방 이렇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네. 집을 그렇죠. 팔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 관련된 이야기를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준비 방법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The Beatles의 I Wanna Hold Your Hand.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긴급진단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집으로 하는 노후준비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만큼은 절대 손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그중에는 집이 아닌 또 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저 땅 갖고서 좀 노후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이제 땅을 노후 자산으로 활용한 방법이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연금.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농지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해서 네. 좀 더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어야만 가능한 거군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이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농업인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년 이상 영농 경력, 농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별도의 영농 경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농지연금을 고려하실 때는 영농 경력을 미리 쌓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럼 실제로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연금 가능한가요? 뭐 일단은 영농 경력이 있으시고 경력이 농업인으로서 있어야지만 인정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농지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직접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 네. 네. 그럼 농지연금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율이 저렴한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농지연금은 그 담보 농지의 작용. 네.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부분, 임대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팔면 농업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임대하면 임대 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이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주택연금 받고 있다고 해도 계속 농지연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합리적인 상속도 가능한데요. 정산 후에 그 농지 처분 금액을 받으신 연금액이 이제 받으신 연금액보다 농지 처분 금액이 많으시면 그걸 나머지 이제 상속인들한테 돌려드리고 네. 반대인 경우에는
발생에도 청구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냥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 이득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유리한 점이 분명히. 네. 근데 노후 준비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경우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주택연금과 그 농지연금이 서로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주택연금보다 실효성이 좀 더 높은 노후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주택연금은 이제 아무래도 거주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농지와 같이 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 속담처럼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담보가치 인정 기준 같은 경우도 농지연금 조금 더 유리하고요. 아, 금리 네. 같은 것도 좀 더 유리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네. 지금 그리고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1439님 10년 전에 결혼할 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이 지금도 1,000만 원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많지 않은 금액이라 통장에만 그대로 갖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2세 주부입니다. 아마 이런 그 궁금증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종잣돈이라고 하죠. 네네. 큰 돈 아니, 뭐 큰 돈이지만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요 어떻게 어렵게 만든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요걸 종잣돈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한 기초 자금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기본적인 이제 목돈의 기초 자금을 많이 키워야 되는 그렇죠. 목표가 조금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그 중산층이나 그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해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그 ISA라고 해서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네. 예. 요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 네. 상품 운영은 이제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지만 네. 그 세금 혜택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과세 세금 혜택이나 절세 혜택을 누리시면서 이런 그 절세 계좌를 활용하셔서 목돈을 마련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2502번 청취자께서 친정 엄마께서 ESL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데요. 원금 손실 위험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노후 자금 총 자산의 몇 % 정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하셨는데요. 네. 참 예, 어떤 일단은 조금 확실히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게 ESL이에요. ELS입니다. ELS 네, 상품. 근데 ESL이라고 하셨어요. ELS 우리가 많이 듣던. 네. 근데 이제 그 ELS 상품들의 이제 상품 내용을 보면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는 원금도 보장되는 거,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 내용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자금 총자산의 몇 %는 조금 금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유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또 금액이 작은 대신에 또 여유 자산이 많지 않으시면은 또 그 금액을 안 그래도 적은 금액을 ELS에다가 투자하셨다가 혹시라도 일부 손실을 보시면은 네. 안 좋으실 테니까요. 네. 일단은 뭐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일단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ELS 상품 또 한 유형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20% 선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6474님. 집 한 채 있어서 주택연금 생각했었는데 그냥 집을 줄이거나 지방 중도시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전성기 들으며 노후 대책 준비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죠? 하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지방으로만 가셔도 네.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시기 때문에요. 또 이제 지방으로 가시면 또 좋은 점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네. 싸니까 네. 생활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 지방 도시라고 그래도 절대 인프라가 서울 지역 못지않기 때문에요. 네. 뭐 조금만 포기를 하시면은 뭐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신 거죠. 네. 뭐 이제 뭐 학군
학군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렇죠. 네, 예전에 네. 아이들 어릴 때는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들 신경을 네. 쓰셨지만 이제 뭐 노후 준비 차원에서 보면은 연세들이 이제 한 뭐 50대 후반, 뭐 60대 초중반 뭐 이 네. 정도면 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다라는 말 할 정도로 어디든지 다 인프라 형성이 다 잘 돼 있으니까요. 네. 잠깐 도움이라도 되셨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또 7762님께서는 귀촌을 언젠가는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귀촌 후에 난방비 같은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비 책정을 어떻게 해두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와 다르게 이제 단독주택 형태가 아무래도 많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보다는 난방비가 더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자가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러면 교통비가 아마 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항목별로 보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농촌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도시보다 한 27% 정도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도시 생활비 한 70-80% 수준을 측정하면 되실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0011번 청취자분 주택연금을 주택가보다 적게 받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은 금액은 지급이 안 되나요? 하셨네요. 네. 이 부분도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농지연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연금도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 배우자 기준으로 모두 사망하시고 나서 정산을 했을 때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액과 이자 금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요. 네. 반대로 모자란 경우에는 상속인들한테 따로 청구하지 않고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관계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종합적인 정리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이나 땅 같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용하시는 게 꺼려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그 농지연금 포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네. 행복한 노후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긴급진단 노후준비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의 김진웅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끝곡으로 김현철의 동네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